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갑시다. 자, 우리 오늘은 이어서 그냥 할 거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 이항 정리 그냥 소개만 한 거잖아 사실은.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현우는 숙제 다 했어? 네. 왜 고민했어? 몰라서 근데 그는 이제 못이지 안이 아닌 거지. 멋있다. 저는 책 숙제를 다 끝냈고 저 뭐야 근데 뭐 사실 풀어보면서 느꼈겠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예전에는 확통이 약간 문과 과목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너희 때부터는 문과 과목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맞지?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확통이 많이 중요하다, 현대과학에서. 많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강의 놓기 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항 정리라는 걸 할 거거든. 자, 이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 했지? 옮기다. 와, 진짜. 그렇죠. 두 개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약간 그런 마음인가 봐. 아는 체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이자 중에 제일 어려운 걸 이야기하더라. 그게 뭐예요? 넌 옮길 이자 아니야? 아닙니다. 보통 다른 이자를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요? 그 약간 숫자 보면 좀 한자 글씨를 보면 좀 복잡하게 생겼거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냥 아주 제일 쉬운 단어 V자입니다. 그렇지? 무슨 뜻이야? 두 개의 항을 정리는 가진 다항식에 대한 두 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의 거듭 제곱에 관한 정리가 이항 정리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부항이랑 두 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의 거듭 제곱에 관한 정리.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지? A 더하기 B의 1제곱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A 더하기 B의 2제곱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A 더하기 B의 3제곱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A 더하기 B의 4제곱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규칙을 알아보고 싶은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좀 알고 있잖아, 맞지? 그쵸.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전개가 될까를 단순히 그냥 계산으로 깡 계산해서 전개하는 그 방법 말고 그냥 구조를 이해해보자는 얘기.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반화하고 싶거든. 일반화가 무슨 뜻이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뭘 하고 싶다는 얘기지? A 더하기 B의 n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쓰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규칙과 구조를 알고 싶다는 얘기야. 해봅시다.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사실 뭘 간단히 쓴 거지? 그냥 A 더하기 B 세 번 곱하기로 간단히 쓴 거잖아, 맞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를 간단히 쓴 겁니다. 그렇지? 전개는 뭐야?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곱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A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도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A 제곱 B 항이 만들어지는 건 어때? 왜 세 가지일까? A, A, B, A, B, A, B, A, A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그래서 3이래. 그럼 얘도 똑같이 세 가지, 얘도 똑같이 한 가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걸로는 아직 부족해. 그럼 다시 왜 세 가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총 괄호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잖아. 그 중에서 이 경우는 A를 몇 개 고른대? 두 개 고른대. B를 몇 개 고른대? 한 개 고른대.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 괄호 세 개 중에 A를 선택할 괄호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왜 세 가지지?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세 개의 괄호 중에 A를 선택할 괄호 두 개를 고르는 거야. 선택 오직 3C1을 하는 거야. 괜찮지? 이해했어? 물론 3C1 해도 괜찮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3C1을 선호할 거야. 왜 그럴까? 이렇게 쓰고 싶거든. 아니야.
우리는 숫자가 커지는 배열을 작아지는 배열보다 일반적으로 좀 선호해. 특히 개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30, 31, 32, 34 이렇게 커지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의 개수를 기준으로? B의 개수를 기준으로 제가 조합 의식을 표현을 한 거야. 어차피 B를 뽑는 만큼 A를 덜 뽑을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B에 뽑는 개수가 1 증가하면 A 뽑는 개수가 1 감소하지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해도 조합의 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괜찮지? 오케이? 물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자들의 차수의 변화에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지. A는 어떻게 되고 있어?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 B는 어떻게 돼?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 맞지? 왜? 괄호가 몇 개였으니까? 3개였으니까 결국 문자의 총 개수는 항상 몇 개일 수밖에 없어. 3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A가 하나 늘면 B는 하나 줄는 거고 B가 하나 늘면 A가 하나 줄 수밖에 없지. 괄호가 3개밖에 없으니까 문자는 무조건 3개가 최대 선택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일반화된 식을 한번 써보자. 어떻게? 처음에 몇 개의 괄호가 있을 거라고? n개의 괄호가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A를 기준으로 세는 게 아니라 B를 기준으로 세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는 B를 몇 개 선택해? 0개 선택해. 맞지? 그래서 NC0 A의 n제 NC1 A의 n-1제곱 곱하기 B NC2 곱하기 A의 n-2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쭉 가서 NCN B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다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시그마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잠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이 표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 시그마의 규칙은 매우 간단해. 다만 성질이 복잡할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변수야. 이 친구가 변수야. 괜찮아? 그러면 R에다가 처음에 0을 넣는데 그럼 0 넣으면 뭐 돼? 은시요. N 0. 이렇게 되지. 그게 이거야. 그리고 1씩 증가시키면서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R이 뭐 돼? 처음에 0이었으니까 1 증가하면 얼마나 되지? 1. 그러면 NC 1, A의 n-1제곱, B의 1제곱 그게 요거야. 다시 얼마 또 증가시키래? 1. 그러면 얼마가 되지? R이? 2.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그걸 언제까지? R이 얼마가 될 때까지? N이. 여기 위에 손은 n이 될 때까지. 그래서 n 딱 넣으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조 규칙만 알면 돼. 왜? 확통은 언제 배우는 거지? 사실 그냥 2학년 때 배우기만 하면 돼. 3학년 때 배워도 괜찮아. 근데 2학년 때 배워도 괜찮다는 말은 대수를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잖아. 그럼 꼭 알아야 되는 걸 넣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사실 시험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저기에 용어를 하나 이야기해 줄 게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자면 이 친구 자체가 이항정리야. 요 식 자체가 이렇게 좁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이항정리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이항정리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조식이 이항정리인 거예요. 괜찮지? 그리고 여기 요 NC0, 요 NC1, 요 NC2, 요 NCN 같은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니? 요 친구들만 이항계수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가 바로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반항이라는 게 여기 안에다가 숫자를 넣기만 하면 요 항들이 만들어지는 걸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저거 설명할 때 요 시그마가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서 저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뒤로는 쌤 시그마 안 써. 오케이? 물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신 들어갈 때 이제 다음에는 해야지. 왜냐면 그때 겨울방학 때 다 시그마 공부해 왔을 거 아니야, 그때는 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오케이? 그냥 딱 요 일반항 이야기 해줄 정도만 하면 돼. 괜찮지?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이항 정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x 더하기 2y의 뭐 4제곱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하시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천천히 4C0 x의 4제곱
더하기 4C1 x의 세제곱 2y의 1제곱 더하기 4C2 곱하기 x의 제곱 2y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4C3 곱하기 x의 1제곱 2y의 세제곱 그럼 4C4 곱하기 2y의 4제곱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할 일이야. 괜찮지? 저거 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혹시 이런 건 어때?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3C0 x의 세제곱 3C1 x의 제곱 그리고 x분의 1 그다음 3C2 x분의 1의 제곱 3C3 x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꼭 다항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런 간단한 분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전개를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보통 뭘 더 많이 묻냐면 x 더하기 2y는 4제곱에 대해서 x제곱 y제곱항의 개수를 구하시켜. 개수.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구하라고 하는 거 사실 그냥 약간 노가다만 시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걸 물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게 나오려면 결국은 얘가 몇 번, 얘가 몇 번 선택돼야 돼? 두 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4C2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2y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개수만 알고 싶으니까 문자를 빼고 4C가 얼마지? 6. 그리고 2의 제곱이니까 얼마? 4.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참 풀면 좋은데 너희는 사실 공식적으로 서술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맞지? 만약 서술형을 요구한다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야, 일반형을. 그래서 4CR 이렇게. 그리고 x의 r 제곱, 그 다음에 2y의 4-r 제곱. 물론 여기다가 4-r을 쓰고 여기다가 r을 써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 둘이 더해서 얼마가 나오기만 하면 돼? 4가 나오기만 하면 돼. 오케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결과는.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린 뭘 되길 원해? x제곱 y제곱 항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r이 얼마면 되지? 2면 되겠지. 그래서 2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서술형이라는 사실을 써야 돼. r이 2임으로 이렇게. 괜찮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거기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이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2x 더하기 1의 5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x제곱의 개수. 어떻게 될까? 그러면 2x를 몇 번? 2번. 1을 몇 번? 3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5c2 그리고 2가 2번 이렇게 개수만 써도 괜찮아. 실전에서는. 괜찮니? 어차피 x제곱은 그냥 x 만들 때만 쓸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4제곱. 이 친구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4제곱 x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5제곱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무조건 곱해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몇 차항이면 여기서 몇 차항을 찾으라는 얘기지? 여기서 1차항을 찾으라는 얘기야. 거기가 x 4제곱 곱하면 몇 차항이 돼? 5차항이 되는 거잖아, 맞지?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 1차항 어떻게 돼? 괄호가 몇 개? 4개 중에 x가 한 번, 그리고 마이너스 2가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2 x의 1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여기다 x 4제곱 곱하면 5차항 개수가 딱 나오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건 똑같네. 저기 위에 했던 거랑 똑같아서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얘도 그냥 봅시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분의 2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x 세제곱의 개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그냥 직관으로 야 7제곱 이거 세제곱 나오려면 얘가 더 많아야 되겠네, 맞지? 얘가 한 5번, 얘가 한 2번, 오, 딱 됐네, 끝났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외우시면 돼. 그러면 7C
x가 5번, 그 다음에 x분의 2가 2번 이렇게 하면 총 7번 된 거 맞잖아,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75가 72랑 같으니까 21 곱하기 4가 되고 x 세제곱이 되니까 개수는 84 되지. 그럼 참 좋겠어.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얼마나 성실하게 쓴다. 괜찮니? 해봅시다. 자, x 세제곱의 개수로 구한대. 그럼 일단 성실하게 7cr 곱하기 x의 r제곱 곱하기 x분의 2의 7-r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괜찮지? 근데 우리가 x분의 1이라는 것은 뭐로 생각하면 되지? x의 마이너스 1제곱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x의 r제곱, 우리는 뭐만 찾고 싶은 건 지금 차수를 세제곱이 되게 만드는 r을 찾고 싶은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x의 r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7-r제곱이 x의 세제곱이 되게 하는 r을 찾고 싶다. 어차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7 더하기 r이 될 거고 여기는 r이니까 r 더하기 r 마이너스 7 2,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왔어? 그러니까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r이 되지. 그거랑 요거랑 더한 거야. 그럼 r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r이 얼마? 3. 그럼 r은 얼마가 되지? 5가. 요렇게 5를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 5를 대입하면 개수가 보이지겠지.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가 x분의 2거나 x라서 그런데 여기가 2나 3이 되거나 그러면 숫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특히 시험을 마음 급할 때. 그럴 때는 1방 쓰면 그냥 몇 차 방정식 푸는 거야 사실은. 1차 방정식 푸는 거야 사실. 그럼 차수를 그냥 구하라. 차수가 그게 나오게 만드는 r 값을 구할 수 있어. 괜찮지? 뭐 현우는 계산 말려본 경험 많으니까 시험에서. 그렇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예전에 안 그래도 오늘 그 기하 수업하다 이야기 나왔는데 학원에 예전에 너희 학교 선배 중에 서울대 간 애가 있거든. 걔가 시험 때 오답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거 했어. 그 두 가지만 풀게 했어. 한번 풀면 근데 자기가 이제 걔가 계산이 좀 빨랐거든.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똑같은 방법 풀면 어떤 일이 생겨?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해. 그래서 항상 걔는 두 가지 방법 이상을 풀었어. 검토할 때는.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그렇잖아 맞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잖아 맞지? 너희가 그렇게 시험을 쉽게 주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평소에도 좀 그런 연습 좀 해놓고. 그래야 시험장 가서 해야지는 안 돼 알지? 평소에 해놔야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는 거지.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는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대 간 친구다. 그러니까 사실은 2명이었는데 근데 그 학년에 한 번에 서울대 2명 왔거든. 아, 정확히는 한 명은 현역으로 갔고 한 명은 재수해서 왔는데 현역으로 간 애는 사실 수능에서 2개 틀리고 재수로 가는 수능에서 100점 먹고 갔어. 그러니까 수학을 둘 다 많이 잘했어. 많이 잘했어. 조금 잘한 게 아니라. 그 둘 다 약간 라이벌 비슷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둘이 약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검사하고 하더라고. 여튼 다 좀 오래 지난 얘기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예 봅시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를 보게 되면 x 더하기 3의 세제곱 x 더하기 3의 세제곱 그럼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친구의 전개식에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시면서 x 7제곱.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7창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차수가 최고로 높으면 얼마야? 3차. 여기는 최고로 높으면 얼마야? 6차야. 그러면 우리가 7차가 만들어지려면 3차라면 몇 차라고 곱해줘야 돼? 4차라고 곱해줘야 되겠지. 2차라면 5차랑 1차라면 6차랑 그렇게 해서 7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이제 쌤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실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를 이제 그 뭐지? 저기 이항 정리에 따라 전개를 하게 되면 처음에 3c 0의 x의 세제곱 더하기 3c 1의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곱하기 3 더하기 3c 2의 x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c 3의 x 곱하기 이제 3이 왜 제곱이야? 아 3 맞군요. 이게 x 여기가 틀리고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x 마이너스 6제곱도 안 보자고. 그러면
이제 6시 0 곱하기 x의 6제곱 더하기 6시 1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시 2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7차가 만들어지려면 이 친구랑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곱해야지만 아니지 얘랑 곱해야지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렇게 곱해야 몇 차가 생기는 거야? 7차가 생기는 거지. x는 공간을 좀 더 길게 쓸 거야. 그리고 얘랑 뭐 곱해야 돼? 얘랑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야 되겠죠, 맞지? 결국은 우리가 이걸 다 쓸 필요가 사실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랑 이 친구 체크하고 이 친구랑 이 친구 체크하고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서 그냥 개수만 걔네들의 개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사실 실전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요거는 개수가 얼마가 돼? 3C2랑 3의 제곱이랑 곱해야 되거든. 네. 얼마? 27 곱하기 60. 이렇게 쓰지 맙시다. 약간 편하고 싶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볼게. 우리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차, 여기가 몇 차? 4차. 여기가 2차, 여기가 몇 차? 5차.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이렇게 되어야지만 얘네들을 곱해서 몇 차가 만들어진다고? 7차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자고? 얘가 3차항이 되려면 뭐 해야 돼? x만 몇 번 선택해야 돼? 3번 선택해야 되는 거지. 3c 0 곱하기 x의 세제곱 하면 여기서 뭐가 만든 거야? 요게 딱 노란색 저게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4차를 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야? 여기 4차를 만들라는 얘기니까 6번 중에서 x를 4번 선택하고 그럼 x 4번에 마이너스가 몇 번 선택돼야 돼? 2번 선택돼야 되지. 그게 누구야? 사실 이 친구가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개수 뽑아낼 거야. 그럼 여기 1 곱하기 64가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될 테니까 60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2차, 5차는 어떻게 돼? 여기서 2차를 만들려면 그냥 x 기준으로 쓸게.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x제곱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 5차는 65 곱하기 x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얼마지? 마이너스 108? 그렇지, 마이너스 108. 그 다음에 1차는 x가 한 번만 선택되는 거야. x가 한 번, 3이 두 번. 곱하기 6차는 x가 6번 모두 6제곱 이렇게 되어서 이때는 개수가 9밖에 없네. 9가 되는 거지. 기억이 이상한데? 27. 이게 3의 제곱이지만 지금 이게 7이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넣으면 이 친구의 x 7제곱 한 개수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아? 네. 자, 그럼 우리 책으로 가보자. 책에 가보게 되면 어디 갔지? 자, 이제 개념원리 책으로 갑시다. 책에 있으면 한 바람하네. 다시 파일이 안 열리고 있어.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자, 거기 1번 문제는 쌤이 숙제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 근데 문제 보려고 쌤이 지금 파일이 안 열려. 이 자식 거부하고 있어. 유연이랑 현우랑 공부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맞지? 그러니까. 자, 거기 몇 번이지? 자, 46쪽에 1번은 괜찮을 것 같아, 맞지? 네. 46분 읽었네. 46페이지에 2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번을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의 8제곱에서 뭐의 개수를 구하래?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7제곱이잖아, 맞지? 얘는 짝수거든. 네. 그럼 결국은 얘가 홀수번 선택되어야 7이라는 지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 차수가. 그럼 이제 대충 얘가 5번, 얘가 3번 하면 13이니까 딱 되겠네. 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었지? 그럴 때는 뭘 쓰라고? 일반항을 쓰라고. 8CR 곱하기 x제곱이 r 그리고 마이너스 2x분의 1의 8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고 했어 지금? r을 구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차수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차수를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몇 차가 되지? x의 2r 제곱 차가 되는 거지. 괜찮지? 여기는 x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8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x의 7제곱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차수만 보게 되면 2r 더하기 2r 마이너스 8이었을까? 마이너스 8 더하기 r이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암사컷 r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괜찮지? 그럼 이제 아래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아래 5를 대입하게 되면 8C5가 될 거고 곱하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분 1만 P라고 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아래 5대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친구가 바로 이제 그 주어진 항의 이제 주어진 당식 그 주어진 식의 x7 곱함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얘는 못 때리지?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어려워? 아니. 어려워? 아니. 어려워? 아니. 안 어려워? 아 여기까지는 이제. 아, 오늘 근데 뒤에 갈수록 어려워질 거야. 기대해. 자, 2번 봅시다. 2번.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말해. 자,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는 몇 차와 몇 차가 있어? 2차와 상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2차면 여기가 몇 차가 되어야지만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겠어? 마이너스 2차. 그치. 맞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마이너스 2차라고 하자. 또는 여기가 상수면 여기가 뭐야 돼? 상수여야 되는 거지. 맞지? 이제 위에 거부터 해봅시다. 위에 여기는 그냥 x제곱인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2차가 나오고 싶어. 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4, 6 그치. 얘가 4번, 얘가 6번이면 x분의 1이 2개 더 많잖아. 4, 6. 4.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번 중에 4번 x를 선택하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몇 번 선택해? 6번 선택하는 거지. 그럼 개수는 얼마? 그럼 개수는 14만 남는 거야. 문자는 필요 없으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상수가 되면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상수가 되려면 둘이 똑같은 횟수만큼 선택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 15하고 x의 5제곱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의 5제곱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개수만 쓰면 2 곱하기 15가 되고 그다음 15에다가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렇게 생겨요. 그럼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지. 요거 계산하면 요거 둘이 더하게 되면 이제 상수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넘어갑시다. 자, 필수에서 3번인지 아까 이거랑 똑같아. 요거 맞지? 그런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얘는 3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 1 더하기 2x의 4제곱 1 더하기 2x의 4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의 개수를 구하래? x제곱이야? x제곱? 그럼 뭐 엄청 간단하잖아. 얘가 몇 차? 0차, 2차. 얘가 1차, 1차. 얘가 2차, 0차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이 친구가 0차가 되려면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4번 모두 1을 선택해야 돼. 곱하기 얘는 2차가 되려면 5번 중에 2번만 마이너스 x를 선택하고 3번의 1을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5c2 곱하기 1이 3번 마이너스 x가 2번 이렇게 된다. 그럼 개수만 보게 되면 10 곱하기 1 뭐 이렇게 되겠다, 맞지? 얘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 되는 거야. 이렇게. 자 1차 1차 갑시다. 얘는 어떻게 하는데? x를 한 번 선택하는 거지. 4c라고 1이 3번 2x가 한 번 이렇게 곱하기 한 5번 중에 한 번 선택한다고 x를 1이 4번 마이너스 x가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개수가 앞에 4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5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제곱 있으니까 맞지? 괜찮아? 2차 형태는 어떻게 되지 이제? 4c 2 곱하기 1이 2번 2x가 2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차니까 사실은 그냥 5c 0 1의 5제곱 이렇게 끝날 거야.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럼 여기 2의 제곱 4랑 6이랑 곱해서 4 곱하기 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 더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2차 기수가 될 겁니다. 괜찮니? 여기까지는 사실 약간 괜찮다 맞지? 약간 괜찮다. 자 그러면 이항 정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두 파트로 나눠서 선생님이 조금 쪼개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이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친구예요. 파스칼의 삼각형. 강의 노트 기준으로는 22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발견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에 가까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사실 뭐 그냥 스포일러가 아니고 뭐지? TMI 느낌을 좀 이야기하면 한국에도 이미 파스칼 삼각형 연구했었다. 그 조선시대에 1600년대 이때 다 관심이 있었어. 이미 중국에서 연구하고 있던 한국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지. 그래서 그사. 근데 이제 한국은 수학을 산학이라고 해서 이제 천안학문이라고 한 거지. 중인들이 공부하는 거. 그래서 발전을 못했어. 물론 이제 귀족들의 취미생활로, 그러니까 양반들의 취미생활로도 좀 있었대. 근데 이제 본업이 아니니까, 맞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조선시대 양반은 진짜 세상 편해. 진짜 세상 편해. 너희 생활보다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어쨌든 물론 이제 전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진행합시다. 자 근데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 뭐냐면 이 다항식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이 항 두 개짜리 다항식의 거듭제곱들의 개수만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걸 가리켜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 이제 여기다가 여기는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1C 0, 1C 1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줄에는 사실 1을 적어줄 필요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은 어떻게 돼? 2C 0, 2C 1, 2C 2 이렇게 되는 거지. 3C 0, 3C 1, 3C 2, 3C 4. 그 다음에 4C 0, 4C 1, 4C 2, 4C 3, 4C 4, 5C 0, 5C 1, 5C 2, 5C 3, 5C 4. 아이쿠야 여기까지만 씁시다. 괜찮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총 4가지 규칙성들을 보통 알아보는 편이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다 라는 성질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조합 선생님 복습해주면서 설명을 했었거든. 오케이? 이걸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맞지? 이게 이 식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봐봐. 요 n-1c r-1이라는 건 이 친구보다 n도 작고 r도 1 작다는 얘기거든. 얘랑 얘의 관계가 뭐야? n만 1 작은 거잖아. 여기를 잘 봐버려. 여기를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얘는 둘 다 1 작지. 얘는 n만 1 작잖아. 요거 두 개 더하면 이 친구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요 식 자체가 이 파스칼 삼각형의 그림 자체가 이 식을
여기 그 그림으로 옮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오케이.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면 밑으로 나와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 둘이 더하면 밑에 거 나와. 요거 둘이 더하면 밑에 거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도 요거 둘이 더하면 요 밑에 거 나와. 근데 여기는 좀 예외야. 이 제일 바깥쪽 라인은 사실 전부 다 1이거든. 그래서 쭉 내려가면 1이 되는 거고 여기다 쭉 내려가면 그냥 1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오른쪽이 없잖아, 그렇지? 얘는 왼쪽이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세로로 내려, 한 줄로 내려가면서 다 하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이가 되면 위에 거 두 개 더한 게 그다음 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 이름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얼추 다 표시한 것 같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 해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각 가로줄이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일시 0이랑 일시이 모두 1이거든. 그래서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돼. 두 번째 가로줄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거든. 얼마지?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세 번째 가로줄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거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그 합이 얼마가 되겠어? 2의 4제곱이 되겠지, 맞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C 0부터 NC 1, NC 2, 땡땡땡 NC n까지 더하게 되면 그 결과가 2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이 쓰면 몇 가지라고 했지? 네 가지야. 지금 우리 몇 개 했어? 두 개 있지. 세 번째 거 해봅시다. 세 번째 거는 대칭성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NCR이랑 NCN-R이랑 항상 어때? 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성질이 생겨.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차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거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거든. 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괜찮지?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왜? 실제로 어때? 같잖아. 근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거 둘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거냐 하면, 근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쭉 선을 그어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요 5를? 요 1은 뭔지 알아? 이거는 뭐라고 쓴가 했으니? 왼쪽 아래 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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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한 글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왼쪽 아래 첨자라고 부르는데 저 왼쪽 아래 첨자가 짝수일 때는 좀 이상하고 홀수일 때는 좀 깔끔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짝수일 때와 오른쪽 아래 첨자가 왼쪽 아래 첨자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어? 이 대칭성 관련해서 네. 어떤 차이가 있지? 짝수는 그 가운데에 하나가 있어서 가운데 잘려. 같은 게 없는 게 하나 있어. 그치. 홀수일 때는 어때? 정확히 짝이 맞지. 그래서 얘는 질문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딱 깔끔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홀수일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 반쪽 합은 얼마가 돼? 이 반쪽의 합은 어차피 이 합이나 둘이 어때?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가 2의 n-1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원래 다 하면 뭐래? 요거 다 하면 뭐 되겠어? 2의 5제곱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걸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2의 4제곱이 되겠지. 요 반쪽의 합이 2의 4제곱이 됩니다. 원래 전체 합이 2의 5제곱이니까. 괜찮지? 이렇게.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해? n이 짝수일 때. 애초에 반쪽 합을 말할 수 있어, 없어? 여기 걸쳐있잖아. 4C2처럼 저렇게. 반쪽 합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대신에 뭐가 나오면 이런 걸 물어. 예를 들어서 10이 아니고 20이고 20C 0부터 20C 1 더하기 20C 2 더하기 20C 12 2의 19제곱보다 크니 작니 이걸 물어. 저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첨자가 짝수일 때는 정확하게 반띵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네. 그래서 사실 저 질문의 의도는 반보다 크니 작니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걸 다 하면 그러니까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시 20까지 다 하면 얼마야? 2의 20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2의 19제곱은 그걸 어떻게 한 거야? 2로 딱 절반 나눈 거잖아,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요만큼 더한 게 절반보다 크니 작니 묻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얘네들을 더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샥 더하면 절반을 넘어 안 넘어? 넘죠. 넘겠지. 여기까지만 더하면 안 넘겠지. 그럼 뭐 어떻게 판단해야 돼? 요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는 거야. 근데 4C2는 정확히 2는 4의 얼마야? 딱 반띵이지. 그럼 여기 10은 20이 정확히 뭐야? 딱 반띵이잖아. 그럼 이걸 가운데 있게 들어갔다는 얘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갔으니까 절반보다 넘. 크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히읗 문제 부등식을 하나 줘놓고 다음 중 모의고사 시험에 딱 들어가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는 왜 값을 계산하는 거 사실 숫자가 너무 크잖아, 맞지? 계산이 아니고 저는 참거짓 형식으로 내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몇 번째 남았지? 네 번째 성질 남았다. 네 번째 성질. 네 번째 성질이 제일 유명합니다. 하키스틱 패턴. 그리고 사실은 너희 학교 성향상 시험에 안 될 리가 없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네. 자, 해봅니다. 하키스틱 패턴이 뭔지 혹시 기억나?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끝쪽 한쪽 어. 끝쪽부터 대각으로 내려오다가 한 번 꺾으면은 이쪽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엄청 예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더해서 쭉 내려서 여기 딱 꺾으면 여기가 정확히 6C3짜리거든. 네. 그럼 여기 2C가 얼마야? 1. 3C가 얼마? 3. 4C가 얼마? 6. 5C가 얼마? 10. 그럼 다 답은 얼마야? 20. 63은 얼마? 20.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키스틱을 그릴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이번엔 한번 더 해보자고. 어떻게 되지? 2C형은 얼마? 1. 3C도 얼마? 3. 4C도 6. 53도 10. 둘이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럼 저거를 우리가 단순히 저렇게 똑같다는 걸 관찰하는 건 우리한테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구조를 이해해보자, 구조를.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은 선생님 녹색으로 먼저 그린 라인은 주황색을 먼저 합시다. 주황색을 그린 라인은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이 6C3이라고 이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좌변의 식들을 보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n과 r이 동시에 일씩 커지고 있지. 네. 즉 둘의 차이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 표현, 이 식이 하키스틱 패턴의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 괜찮지? 그리고 나서 내가 매번 이걸 그릴 게 아니거든. 이제 얘를 어떻게 저 식이 성립하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 얘를 다시 한번 봐줄래? 다시 한번 봐줄래? 어차피 하키스틱 패턴도 저걸로 중요하거든. 이게 어떤 구조야? 얘랑은 이거보다 1 작지. 그다음 얘랑 얘는 이 친구는 1 작은데 이 친구는 똑같은 거야. 그럼 이렇게 바뀐다.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친구 2C형을 이렇게 고쳤을게. 3C형이라고. 얘랑 더하면 뭐가 돼야 되지? 이거 둘이 같잖아. 그럼 4C를 만드는 거고 그 중에서 1과 0 중에서 큰 걸 선택해서 1을 가져가게 되면 요 둘이 합이 되는 거야. 그게 저 1번 성질이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지? 얘랑 더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어떻게 되지? 아까하고 똑같이 사랑 같으니까 5가 될 거고 C가 될 거고 중에 큰 걸 따라간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5랑 더이니까 둘이 같으니까 그 중에 1 더해서 6이 될 거고 이 두 중에 큰 거라서 3이 되어서 63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니? 사실은 이런 거지. 저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 주황색 라인을 이야기했거든. 그럼 2C형이랑 3C형이랑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된다를 저렇게 풀어서 쓰는 거야. 똑같은 얘기인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저기 녹색 라인을 써보게 되면 녹색 라인은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가 63이랍니다. 여기가 괜찮지?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모든 오른쪽 아래 숫자가 전부 다 얼마야? 2잖아. 다 2로 똑같잖아. 맞지? 그럴 때 이것도 하키스틱 패턴의 사인이라는 느낌. 오케이? 그럼 일단 해봅시다. 얘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얘를 3C3이라고 쓸 거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이 왼쪽 아래 숫자를 같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야 성질 1번을 써서 하나의 그 조합으로 하나의 C로 합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둘이 다 하면 어떻게 돼? 4C 3 큰 거 된다고 했지. 요거 둘이 다 하면 5C 3 이렇게 되고 요거 둘이 다 하면 6C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 녹색 라인도 뭐야? 녹색 라인도 여기에서 이 친구 2C랑 3C3이랑 같으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이게 되고 이거 둘이 더하면 이게 되고 또 이거 둘이 더하게 되면 아니 잘못 말했네. 지금 우리 녹색을 타고 있어. 맞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된다를 해서 저렇게 또 풀어 쓴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단순한 게 사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때? 같아?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때? 똑같아?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도 같은 거야. 괜찮아? 그래서 모든 하키스 패턴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은 사실 다 동등한 수학적 표현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 설명했고 이제 얘를 일반화해서 써놓은 식이 있는데 그거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NC 0 더하기 N 더하기 1C 1 더하기 N 더하기 2C 2 더하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요 N과 0 즉 왼쪽 아래 첨자와 오른쪽 아래 첨자 사이의 차이가 계속 어때? 일정하게 유지되지. 그러면 이걸 하키스틱 패턴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쭉 가서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M C M 이렇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차이가 N으로 일정하지. 뭐가 와야 돼 앞에서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N 더하기 M 이거는 똑같이 맞춰지고 이거는 얘보다 1 작은 수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둘을 더하게 되면 N 더하기 M 더하기 1C M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키스 패턴이 사실 공식 같은 거야. 그럼 이해했어?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잘할 수 있으면 사실 충분히 괜찮아. 충분히 괜찮고 나중에 이게 너무 이제 능숙해져서 이제 이 하키스 패턴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쌤이 지금 하키스틱 패턴의 성질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 괜찮아?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